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 우리가 자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자세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우리가 포스처 또는 자세라는 단어를 필라테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 포스처의 정의가 무엇이냐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중력에 대항해서 신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 신체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 또는 그 부분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자세의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란 색깔로 제가 요렇게 체크, 체크, 체크해 놓은 부분이 이 문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세를 표현하는 어떤 키워드, 단어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중력과 관련된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뭐 물체라든지 아니면 인간, 휴먼 또는 동물은 다 대부분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중력의 이 지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지면 방향으로 우리가 서 있는데 지면 방향으로 계속해서 잡아당겨지는 듯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력에 대항해서 업라이팅을 하거나 세우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대항하는 힘을 계속 가져야 하는 거죠.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해부학 공부하실 때 그 해부학 책의 가장 첫 번째 장을 펼쳐보면 휴먼 바디의 목적이 나와요. 휴먼 바디의 목적. 생체라고 하죠. 살아있는 신체의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생존이에요. 생존.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신체가 내 몸이 이 뭐야 내 몸이 내 몸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생존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생존의 입장에서 중력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중력에 계속 대항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브레인이라든지 신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머리의 위치가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머리의 위치가 중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지면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 낙상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가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중력에 대항해서 자세를 업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한 근본적인 기저, 베이스에는 뭐다? 생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중력에 대항해서 여기서 보면 신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여기서 각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신체의 각 부위들이 되겠죠. 신체의 각 부위들, 즉 회원님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뭐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뭐 골반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신체의 각 부위들이 될 거고요. 그 회원님의 언어를 뭐 필라테스 강사가 또는 이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자세적으로 파고들어서 뭐 질문을 주고받든지 의사소통을 하든지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조금 더 좁혀 나갈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보면 넓게 봤을 때는 팔 또는 다리 이런 신체 부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타고 들어갔을 때 보면 이 팔이라고 했을 때 회원님이 뭔가 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깨에 어떤 자세 교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해부학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깨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승모근의 어떤 근육의 벨리의 차이, 눈에 봤을 때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아 보이는 거를 이 회원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뭐 견갑골의 위치 정렬에 따라서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는
회원님들이 "저는 어깨 정렬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가, 뭐 요런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서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신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어떤 필라테스적으로 되게 많이 포커싱 되어 있는 근골격계적인 요소 이외에도 감각기관 있죠. 감각기관. 감각기관들 역시 신체를 구성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모양에 기여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각기관 뭐가 있습니까? 눈, 우리가 보는 거, 눈으로 바라보는 정보. 자, 보시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중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내 머리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라보는 상이 시각적인 정보가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각적인 정보를 다시, 또는 내 머리의 위치를 다시 중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얼른 반응하는 어떤 일련의 다른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세의 어떤 정의에 포함되는 신체의 각 부분 중에서는 팔, 다리 넓게 봤을 때 신체 부위, 그다음에 감각기관 중에 눈 또는 전정기관 이라고 해서, 요거는 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전정 감각, 내 머리의 위치를 감지하고 방향성을 파악하는 전정기관, 그다음에 또는 피부. 그쵸? 피부에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감각기관들 역시도 신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상대적인 위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얼굴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살아온 움직임의 어떤 역사라든지 아니면 자주 하는 습관, 자주 취하고 있는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자주 취하고 있는 뭐 자세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 사람의 자세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상대적으로 위치를 어떻게 다 다르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아니면 조금 이론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모양이라기보다는 각기 사람마다 쪼끔씩 자기의 어떤 습관과 생활 양식과 본인의 자세에 가장 적합할 수 있도록 자기 신체를 상대적인 위치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뭐 해부학적인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을 접하지만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앞에 있는 회원님을 바라볼 때는 최대한 다른 어떤 지식적인 거라든지 편견을 막 이렇게 많이 걷어내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 보면